재개발로 당연히 내 사유재산을 보장받고 거기에 따라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재산을 절반으로 평가해서 내몰아버리고 그런 철거민을 그냥 방치하고 그대로 둬버리고 모른 척하는 성북구청 고문오격 철거민의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지금부터 고문오구역 재개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수출을 굉장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흑자를 많이 내는 부분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 두 기업을 빼놓으면은 산업 생산량이 모압입니다. 모압. 쉽게 이야기해서 발전이 1%도 안 됐다는 거예요.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반도체 생산 기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이닉스는 용인에 있고 삼성전자는 평택 또 화성 그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별로 모든 지역의 생활 살림이 경기도권에 있다 보니까 일반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은 완전히 말도 못하게 소외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반도체 생산 기지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충청도 아니면은 전라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수반이 됩니다. 적게는 100조, 많게는 500조, 600조,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700조며 그만치 지금 투자를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전라북도에 세방금이라는 거 있죠. 몇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만치 땅을, 갯벌 땅을 막아놓고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현대자동차가 거기에 로봇 산업 생산 기지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두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이 뭡니까? 재개발도 모두가 잘 살고 거기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재개발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60년도, 70년도에 새마을운동 무엇입니까? 서로 내 집 가꾸고 마을길을 넓히고 깨끗하게 해서 잘 살아보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언제부턴가 투기와 비리로 얼룩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누군가 수천억에, 수백억에, 수십억의 돈을 챙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특히 철거민들이 가장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법이 무엇입니까? 법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모든 법을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인간을 해롭게 하고 인간을 해치고 그리고 자유재산을 손해보게 한다면 이게 정당한 법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법이 바로 조정법의 토지보상법이라는 법입니다. 5, 60년대에 만들어지고 용산 14년 전에 수명의 피해를 입히고 목숨을 앗아가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법의 토지보상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이거예요. 공시지가라 이겁니다. 공시지가로 사람의 사유재산을 수십 년 동안 일궈놓은 내 사유재산을 순식간에 폭탄세일하는 것처럼 파산난 것처럼 50%를 갉아먹어버리고 그 돈을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바꾸라고 생각하십시오. 거기에서 평생을 내 고향처럼 살다가 쫓겨나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이게 자본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그리고 시장 경제에 맞는 겁니까? 여러분들 보시니까 이번에 보셨죠?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당신 재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시세는 29억인데 공시지가 15억에 거기다 딱 올려놨어요. 자기 재산이 15억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뭔 비리가 있는지 자기가 그 시세를 알아보지 않아서 그냥 편하게 하려고 공시지가 15억이라고 올려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조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당신 집이 15억이라고 이렇게 평소에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우리나라 정책 통합 금융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집이 15억이라고 했는데 당신 집 그러면은 15억에 다른 사람한테 넘길 거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과연 넘길까요? 넘기지 않겠죠. 이런 병폐가 지금 있는 겁니다. 공시지가 여러분들 아파트 최고 공시지가 높은 게 몇 %인지 아세요? 69%예요. 그런데 69%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빌라들 공시지가 신거래가에 얼마인 줄 아세요? 30%에서 50% 즐비합니다. 즐비에. 근데 그거를 우리 보훈호기와 철거민들에게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수만치 평가해서 절하해서 쫓아내버렸어요. 재개발한다고. 누구를 위한 재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누구와 더 돈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보훈호기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도 잘못되고 이렇게 쫓겨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랑곳 없이 불구경하고 방치해버리는 민생행정을 펼쳐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승로 구청장 3기 당선된 거 나름대로 본인한테는 축하할 일이지만은 우리 보훈호기와 철거민들은 벌써 4년 벌써 3회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8년 우리 보훈호기와 지금 이렇게 집회한 지 6년 정말 억울하지 않고서는 정말 죽을 심정이 아니고서는 여기에 나와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하루에 5만 원 받고 이거 할래? 안 합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가 좀 돈을 받고 합니까? 아니죠. 자발적으로 나와서 억울하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른 대책 세워서 하루빨리 삶의 터전에 갈 수 있도록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내면하는 민생행정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부구청장은 보훈호기에게 이런 강력하고 간절하고 애끓는 심정을 무시하지 말고 한 사람도 재개발을 통해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희생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민생행정을 펼치는 정부구청장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을 갖고 그 본보기로 보훈호기와 철거민에 대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민생행정을 스타트를 아름답게 펼치기를 이승로 구청장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촉구한다. 요즘 직장인들이 일을 할 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직업 중에서 의사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법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요즘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 직원하고 하이닉스 직원을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의대 가는 사람들보다 반도체 학과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반도체 학과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는 학벌도 안 따진답니다. 고등학교에 나와도 실력 있으면은 뽑아준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성과급이라는 잔치를 했죠. 삼성전자 6억 평생 갖고 있는 재산을 걸어들고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직장인들은 너무나 부럽죠. 그래 부러움의 대상을 떠나서 많이 잘립니다. 명예퇴직, 조기퇴직, 그리고 또 희망퇴직 그렇게 가지고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금 큰 기업들은 뭐 상명치 월급에다가 뭐 1호금 얼마, 뭐 1억도 줬고 5천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돈을 못 버는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규모 업체들은 그거마저도 못합니다. 1호금 없어요. 그냥 대리금 주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직업을 담고 있는 그 사람이 사업 대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왜 사는 겁니다. 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 말을 하죠. 고급스럽게 나는 여행도 가야 되고 나는 고급스러운 식당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 지금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계가 뭡니까?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한번 제기해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위로금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고용보험도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야었는지 8개월 동안 받아먹고 놀다가 다시 또 1년 취직했다가 그만두고 또 8개월 동안 놀면 고용보험 한 달에 얼마씩 주니까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험공구역 재개발로 거기에 몸담고 있는 우리 철거민들은 어떻습니까? 살아보라고 나가서 그렇게 대우를 해줬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뭐 많은 걸 원하는 겁니까? 더 달라는 겁니까? 아니죠. 역세권 땅 어떻게 보면 3,500만 원 땅을 1,0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평가해놓고 잘 살아봐라. 참나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 민주주의에서 도저히 그 단어를 떠올릴 수 없는 생각밖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우를 받고 이렇게 나와서 동북구청 앞에서 그건 잘못되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 그 많은 넓은 땅에 그리고 그 27층 올리는 그 층수에 왜 우리는 거기에 소홀받고 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이렇게 협박대우를 하는 거야. 첫째는 법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그거를 법이 잘못된 상태에서 그걸 운영하는 정부가 또 잘못됐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 성북구 민생행정을 담당하는 민생행정 책임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철거민들이 우리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아파트 지어 환경 좋게 하고 그리고 또 서울에 아파트 지을 땅도 없기 때문에 청약해서 아파트 들어가서 세뱃수 돌려서 그걸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거기서 못 담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는 보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거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먼저 진짜 소박한 겁니다. 남들은 청약해서 10억에 넣어서 30억 됐다 하고 뭐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자, 시기에 비유를 한번 또 드릴게요. 장이 19역이 어딥니까? 바로 사랑의 교회 정광훈 목사 있는데 아니에요? 그 자산평가액이 80억인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얼마치 올려줬어요? 무려 87에 56, 88에 85, 40, 86, 48 6배 올려줬습니다. 6배. 자그마치 500억. 그런데도 응하지 않았어요. 우리 고문호구역은 정말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 고문호구역은 건전도 챙기지 못하고 실거래가로 하면은 그나마 다른 지역에 가서 집이라도 없고 집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지만은 반타작 낸 돈으로 네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네가 얻고 싶은 집 얻어서 살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민주국가에서 이런 투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외면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몇 달 전에, 몇 달 전인지네, 한 달 전에 벌써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거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동시에 치러졌죠. 그때 그 나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당선이 되면은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릎 꿇고 호소했습니다. 엎드려서 호소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악수하며 함께 달라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초심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제 한 달이 됐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돌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 보훈노구역 이렇게 살려달라, 구해달라, 도와달라, 외면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은 초심을 갖고 우리 최소한 우리 침대하는 데 와서 내가 한번 신경 써보겠다, 작은 힘을 곱하겠다, 당신들을 내가 돌봐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인생 책임자니까 끝까지 책임져서 당신들의 삶의 활력을 써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인생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 보훈노구역 철거민에 대해 우리 모든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북구청장, 일성로구청장은 보훈노구역 철거민들을 그런 마음을 갖고 역지사지로 생각을 바꾸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리고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32평 분양가가 20억이랍니다. 20억 평균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 보훈노구역 철거민들은 내 재산이 절반으로 가버렸으니 기존 사람들하고는 3배, 4배 벌어져 버린 꼴이 됐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20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는 게 지옥이다. 희망이 없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맨날 집구석에 있어서 그냥 뜯어먹고 살이나 뜯어먹고 평생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20대입니다. 20대. 이번 생을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20대는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요즘 노년들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할까요?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거 벌어다가 자식 새끼들 주는 거예요. 일을 해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보훈노구역 철거민들, 적게는 40살, 많게는 80까지 모여있는 이 철거민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지역에서 살아오고 고향 같은 그런 상황에서 쫓겨나서 내 재산의 절반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50대 이후로는 언젠간 갖고 있는 거에 감사하고 욕망을 제어하면서 살으라고 그러죠. 그냥 다른 데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훈노구역 재개발로 우리는 특별히 한 게 없는데 그냥 법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정부에서 말하는 우리가 소소하는 사람들 몰라하고 외면해버리고 당연하다 그러는 겁니다. 저번 때 이거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딱 그러더라고요. 재개발하면요 소가 희생을 해야지요, 대를 위해서. 그따구 말을 하고 가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공정입니까? 그게 상식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보훈노구역 끝까지 투쟁하고, 그리고 또 이런 현실 속에서 외면하지 않기를 이승록 부총장과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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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투쟁과 대처하고 또 예산을 듣겠습니다. 투쟁과 대처.